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루 담임 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학생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화 부장. 안녕하세요. 네, 미화부장 원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부장 전성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현이들의 사연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겠죠? 아니요. 이번에는 첨첨첨으로 하도록 너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자, 거야? 자, 손하고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돼요. 자, 참참참. 아, 이렇게 하면 틀린 지는 거예요. 거야? 네, 많이 성공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자, 네. 참참참.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는요? 미화부장만 하고 있는 아, 거예요. 네. 자, 자, 가만히 계세요. 참참참. 그렇게 예쁘게 고개 돌리지 마시고 척 돌리셔야 돼요. 참참참. 성공. 자, 참참참. 위로 가는 거 없어요. 집중. 네. 참참참. 성공. 자, 참참참. 이유가 없어요. 이제 못하시면 탈락이에요. 네. 참참참. 탈락. 자, 이번에 이기면 사연 잃는 거예요. 자, 참참참. 오늘은 체육부장이 사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내 생의 봄날은 지금. 안녕하세요. 61년생 대구 살고 있는 김윤희 할머니예요. 먼저 두 헌이들 잘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니까 우리 편하게 고민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새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고스톱. 고스톱. 그래서 친구들이랑 새를 많이 잡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약간 신경전이 있는 거 있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몇 판을 돌아도 자세가 끄떡없는데 저는 세상에 무릎과 허리가 아파가지고 광박에 쓰리고를 때려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이 잘 들어오는데도 어쩔 수 없이 광을 팔 때가 많아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요놈의 관절 어떻게 고칠 수 없나요? 콕콕 집어서 쉽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새 잡는 거 좋아하세요? 가끔요. 일주일에 몇 번? 아니, 그 그렇게 정도도 잡으러 안 갈 잡으세요? 시간이 있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주로 어떻게 따는 편이세요? 잃는 편이세요? 처음엔 땄다가 뒤에 다 나가대요. 첫 끝발이 개끝발. 오케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새를 하루가 멀다고 잡으시거든요. 그 좋대. 머리가 뭐 잘 돈다 하대. 머리를 잘 돌아가는데 이제 팔이 안 돌아가요. 맞아. 이게 너무 이렇게 그래, 맞아. 이거 한참 하면 냈다 치니까. 네, 소소하게 하시는 거니까 괜찮은데 또 몸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자식으로서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사연도 이렇게 좀 관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음. 속상하다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말들은 많은데 사실 맞아요.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네. 온전하게 우리가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어르신들의 메카 어디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 병원 병원 아닐까요? 정형외과 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종로. 종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로의 효자, 만인의 사위, 만인의 아들, 바로 종로 아산 본 정형외과 박재영 원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 있는 종로 아산본 정형외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정형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저도 이제 40이 조금 넘고 있는데요. 애기다. 간혹 가다가 애기다. 네, 저도 이제 목 디스크 환자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디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아파서 오는 환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치. 저희 동네에 원장님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서야 되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르신들이 왜 많이 찾으시냐? 원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세상에. 사실 이런 분 없지 않아요? 네네,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 약 처방해달라, 주사 놔달라 그러면 맞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러고 저도 무릎에 물이 좀 차가지고 빼달라 그랬더니 더 모아서 오라고. 지금 안 빼준다고.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안 하세요. 네. 네,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내가 본 진실과 거짓. 근데 앞에 판 있죠? 네. 오 맞다 하면 오. 네, 내 위주로 오 아니에요. 허니들 위주로 오. 네. 네네. 그냥 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오. 네 이런다니까 일단 돌아보세요. 네. 자 S. 자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OS를 맞춰주시고 우리 박재영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약을 먹으면 치료가 오히려 늦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하셨습니다.
정답은요? 일단 정답은 저는 X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그 통증이 생겼을 때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증이 생겼다, 통증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약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괜찮아집니다. 네. 어떻게든 조금 통증이 완화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서 더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통증이 있다 하게 되면 일단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써야 되고 아니면 뭐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네. 네, 엑스레이를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하고 네.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헌의들이 많은데 많아요. 네, 네. 엑스레이는 그 보험이 되는 건가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요. 아, 적용이 되는구나. 네. 마음 놓고 찍어도 되네요. 근데 엑스레이 자체가 비용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보다 이게 방사선이라는 내가 방사선 이제 네. 쬐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시거든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미 이전에 많이 찍었던 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다른 병원에서 찍었는데 또 찍어야 되냐? 왜 또 찍어야 되냐? 장사꾼이네 이러면서 병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음.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엑스레이는 그때그때마다 또 찍는 방법이나 병원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상태에 맞게 의사가 보고 네. 이 촬영법으로 저희가 찍어야 된다 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한 음. 3-4장 정도 부위별로 네.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이 그 정도 방사선 쐬는 거는 상관없다. 네, 그런 전혀 거 없어?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이 찍어. 네, 실질적으로 그 방사선 요새는 기계가 워낙 좋아져서요. 네. 태아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찍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 정도로 안전하다. 네, 단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죠. 네, 네, 권장하지는 우리가- 않지만 네. 태아가 있는 경우에도 찍을 정도로 안전하니까 우리 헌이들은 너무 비용이나 방사선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권하면 주사 치료는 꼭 해야 한다. O. 아니다.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자연 치유가 되니까 기다려보자. X. 하나, 둘, 셋. 주사 치료는 꼭 해야 한다. 네. 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와서 진찰을 했으면 또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들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이 아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뭘 알아. 그럼요. 자,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만약에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한테 권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무분별한 주사 치료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도 항상 환자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주사로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은 약만 써도 좋아질 것인지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확한 그 지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신체 검사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나이나 그분의 직업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나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점점 쓰게 되면서 더 악화될 요지가 있다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무릎이나 손목에서는 충분히 조금 피하면서 좀 조절이 가능한 그런 직군에 있다 하게 되면은 물리치료나 약만 저희가 써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주사를 권했는데 안 맞고 좀 시간이 지났더니 자연 치유가 돼서 나는 주사는 안 맞는다. 의사들이 괜히 권하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분명히. 오. 그 만약에 오십견 같은 경우에서는 네. 자연 치유가 교과서상으로는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 만약에 섬유륜이 파열됐다 하게 되면 적어도 2주에서 3주입니다. 허리도 못 필 정도로 이렇게 아파하면서 네. 힘들게 걷는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를 기대한다. 사실은 의사로서는 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고생한다. 다음 질문입니다. 뼈 주사는 뼈에 맞는 거다. 맞으면 O, 들면 X. 하나, 둘, 셋. 뼈? 우리 체육부장은 맞다. 네. 우리 미화부장은 아니다. X.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뼈 주사를 해서 뼈에다가 주사를 놓는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분 옆에 뼈 계시거든요. 옆에 뼈 옆에 무슨 근육이나 뭐가 우리가 다 있지 않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다 놓겠지 어떻게 뼈에다 놓겠어요? 그러면 뼈 주사란 말을 왜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없었어. 그 말 그대로 뼈 주사니까 뼈에 맞는 방금 거더라고. 뼈 주사다 그러면 뼈에다가 찔러 놓는 건 줄 자기 알았지. 뼈 맞아봤어? 내가 이 무릎이 안 좋아갖고 무수히 그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뼈에다 넣었어? 저는 뼈에다 놓는 거 거의? 아니었네요. 아니, 왜 이 얼마나 얘기를 드렸냐면 정말 뼈 주사는 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 있어서 같아요. 오히려 그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뼈 주사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뼈 주사가 왜 뼈 주사인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 뼈 근처에 우리가 힘줄이나 인대, 근육, 아까 저기 네. 미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뼈 근처에다 놓는 그 주사를 아마 뼈 주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뼈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액의 성분 자체가 스테로이드입니다. 아. 네, 스테로이드인데 우유같이 굉장히 하얀 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액체가 뼈 색깔처럼 하얗다고 그래서 그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 혼자만 생각을 해봤고요. 출원을. 그러면 뼈 주사를 맞는 건 괜찮아요? 뭐 문제가 되는 그 힘줄이나 근육의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거만큼 완벽한 치료가 없어요. 그럼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네. 자, 스테로이드제는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좋다. 자, 근데 반반 또 갈렸습니다. 미화 부장은 O, 체육 부장은 X.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스테로이드라고 하셨죠? 네. 좀 뭔가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점점 더 맞아야 될 것 같고. 체육 부장님은 X를 선택하셨습니다. X. 스테로이드제는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다. X. 저는 이제 생각에 허리가 너무 아프면은 견디다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는데 네. 네. 그럼 또 이제 씻은 듯이 나아요. 네. 그럼 제가 드는 생각에 내가 지금 7학년인데 1년에 한 번씩 맞는 걸로 무슨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을까? 그냥 맞고 안 아픈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선생님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네. 제 몸을 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유가 확실합니다. 지금 O, X. 네, 과연 정답이 뭘지 궁금하네요. 자, 선생님의 답변은요? 두 분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오. 스테로이드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기타 통증 관련해서 쓰이는 약물 중에 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약물입니다. 음. 다만 의사의 진단하에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부위에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고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꾸 무분별하게 이제 몇 차례 계속 맞는다든가 네. 뭐 2, 3일 간격으로 통증 때문에 계속 맞는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염증기가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일단 통증을 억제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스테로이드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진통소염제라고 그러죠. 음. 소염이란 얘기가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네, 역할을 합니다. 가라앉히는. 근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약국에서 저희가 복용약으로도 들어있고 네. 일반적인 감기약에도 많이 감기약에도.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그런 뭐 경구약 중에서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근데 스테로이드는 진통제. 항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이란 단어가 붙으면서 이게 강력한 이제 염증을 네, 억제를 하는 싸우는 거죠. 거. 그럼 선생님 1년에 한 번 맞는 건 괜찮겠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게 스테로이드냐? 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그럼 좀 거부하는 환자분들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스테로이드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고 적정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얘기를 함으로써 설득을 시키는 게 제 맞아요. 역할이거든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무릎에 물이 찼을 때는 온찜질이 좋다? O. 아니다. 냉찜질이 좋다? X. 자, 하나, 둘, 셋. 자, 미화 부장은 X. 냉찜질이 좋다. 체육 부장은 O. 온찜질이 좋다. 선택한 이유는요? 물이 찼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을 좀 차갑게 진정을 시키고 그래야 이게 좋지. 따뜻한 물로 조금 더 뭔가 부풀어 오를까? 이제 네, 우리 체육 부장은요? 저는 여기 물이 여러 번 차갖고 물을 여러 번 뺐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일단은 온찜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냉찜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온찜질이냐 냉찜질이냐. 자, 정답은요? 둘 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왜 찼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길 가다가 삐끗 넘어지면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거는 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에서 뭔가 이제 십자인대라든가 뭐 연골판이라든가 이런 게 찢어지면서 피가 갑작스럽게 차면서 부었다. 사실은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물인지 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무릎이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분이에요. 잘 지내시다가 뭐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물이 차기 시작했다. 네. 관절염으로 인한 하나의 이제 염증 반응이 갑자기 가속화된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사실 좀 온찜질이 낫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다쳐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냉찜질이 낫고 네. 조금 노화나 이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는 네. 경우는 아, 온찜질이 좀 더 그렇구나. 낫고요. 다 찼을 때는 냉찜질, 음. 그리고 노화나 물에서 찼을 때는 온찜질을 네네. 우선으로 하고 병원을 네. 내원하는 게 네. 좋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것은 이제 누구나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고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물을 뽑지 말라고 했는데 물 뽑으면은 더 찬다. 더 찬다고. 네, 더 찬다고. 네네. 근데 누가 얘기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면은 꼭
목욕탕에서 네. 아니면은 옆집 아줌마. 네네네. 네. 물이 차 있다면은 이제 왜 찼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실제로도 50대 이제 여성인데 네. 산에서 이제 조금 텃밭을 이렇게 가꾸다가 왔는데 네. 갑자기 땡땡 붓는 거예요. 이 무릎이 잘 안 굽혀진다. 네. 걷기도 좀 불편하다. 이거 왜 이렇게 찼냐? 물이 찼다, 부었다 해서 네. 물을 뽑았는데 혈액이 나왔어요. 아이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자극이 되면서 MRI 촬영을 해보니까 십자인대가 손상이 됐더라고요. 아이고. 자가 판단. 그러니까요. 자가 판단이 음. 너무 많아. 네, 맞습니다. 아프시면 옆집에 물어보지 마시고 꼭 병원을 대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자, 다음 문제입니다. 50견 20대도 걸린다. 맞으면 O, 아니다. 50대부터 걸린다. X. 팔이 아파서 50견이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자녀분이 그러세요?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네, 팔팔해야지 다리가 안 좋으니까 팔이 단단해요. 어떤가요? 50견 20대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아, 교과서적으로는 동결건이라고 그래서 그냥 굳어져 가는 겁니다. 어깨가. 아. 그러니까 이 관절낭이라는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데 네. 이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팔을 많이 써서 오는 게 아니라 안 써서 오는 거네요, 그럼? 안 써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많이 써서 다른 문제. 오늘도 배우는 맛 재밌는